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있었다. 이 호수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산책을 하곤 했는데 이곳에만 사는 특별한 백조가 있다는 소문이 돌아다녔다. 이 백조는 모두 들루미에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백조의 깃털이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기 때문이다. 루미에르는 다른 백조들과는 달리 마법을 쓸 수 있었다. 그녀는 희귀한 자연의 영혼이 깃들어 태어난 마법의 백조였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마법은 루미에르가 직접 공개하지 않는 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미에르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랬다. 그래서 그녀는 가끔씩 자신의 마법으로 마을에 작은 기적을 일으키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들이 말라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회의를 하였다. 그때 어린 소녀 클레어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클레어에게 마법의 백조 루미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소녀는 어렵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호수로 갔다. 그녀는 루미에르에게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루미에르, 만약 당신이 정말 마법의 백조라면 우리에게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마을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루미에르는 소녀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깃털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으며 고요하던 호수 표면에 작은 물결이 일었다. 그날 밤 마법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차올랐고 그들은 모두 이른 시간을 맞이하며 감사를 전했다. 이후 마을에서는 매년 호숫가에서 축제가 열렸다. 축제는 루미에르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안녕을 빌었다. 루미에르는 그 모습을 보며 늘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사랑받는 마법의 백조로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은 다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클레어는 성장하여 마을의 현명한 지도자가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호수를 돌아보며 루미에르와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겼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루미에르의 마법에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이렇게 루미에르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살아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클레르몽에는 누구나 탐을 낼 만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의 주인은 루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죠. 모양은 자파노점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일반적인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루안의 정원에는 별밭에서 채집한 씨앗으로 자란 별꽃, 달빛을 머금은 라일락 등 상상하기 어려운 식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안의 정원을 신비하게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마법사라고 수군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천재 식물학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안의 정원은 방문하는 사람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속 포근한 공기와 함께 어우러져 피어오르는 꽃의 향기는 사람들을 매혹시켰고 대문을 두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소녀 에밀리는 루안의 정원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은 소녀였고 루안의 정원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루안 노인이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에밀리는 정원의 비밀을 알고 싶다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루안 노인은 에밀리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웃음을 머금은 채 허락했습니다. 단 정원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비밀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루안은 에밀리를 정원 중심으로 안내하며 하나하나 꽃과 나무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별꽃은 사실 하늘에 별이 떨어져 땅에서 꽃으로 피어난 것이며 달빛을 머금은 라일락은 밤이 되면 달과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루안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가 마을로 돌아가게 될 즈음 루안은 그녀에게 작은 꽃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꽃은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때까지 절대 시들지 않을 거야. 이 꽃을 간직하며 새로운 이야기의 씨앗을 뿌려보거라. 루안의 말을 듣고 에밀리는 꽃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에밀리는 쉽게 사람들에게 정원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떠올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에밀리는 직접 이야기를 쓸 것이었습니다. 기록은 그녀가 만난 정원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담아내려는 시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밀리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결국 마을 사람들 모두가 루안의 정원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비로운 이야기에 감동했고 에밀리는 그때마다 그 결정적인 마지막 비밀을 기억했습니다.
루안의 정원은 결국 사람들에게 꿈을 전해주기 위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음의 꿈을 심어주는 곳이었죠. 몇 년이 지나 루안의 정원은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루안의 마법 정원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해진 꿈과 상상력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그녀 역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늘 모험을 꿈꾸는 호기심 많은 소녀였어요. 그녀는 마을 가장자리에 깊고 어두운 숲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마법의 숲으로 알려져 있었고 누구도 감히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시는 마법의 숲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숲 안에는 아름다운 요정들과 놀라운 동물들이 살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숲 깊은 곳에 신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시는 이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로시는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홀로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매혹적이었으나 동시에 무서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나무들은 하늘 높이 자라 빛이 거의 들지 않았고 숲속에는 낯선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로시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숲을 걷던 중 로시는 빛나는 작은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의 이름은 에밀리였고 로시의 용기에 감명을 받아 숲의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다양한 신비한 생명체들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나무 위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올빼미, 노래하는 호수의 인어들, 그리고 무지개 뜬 날개를 가진 유니콘들이었습니다. 로시는 숲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겼지만 한편으로는 숲에서 길을 잃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로시에게 숲의 보물을 찾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보물은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로시는 숲에서 자신의 내면의 용기와 지혜를 찾았고 경험으로 인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로시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숲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그녀가 전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후로도 로시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로시는 어른이 되어서도 모험을 멈추지 않았고 늘 새로운 것을 찾고 배워나갔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숲이 준 선물 덕분에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속의 아이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프랑스 전역에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그 숲 깊숙한 곳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숨겨져 있었다. 그 정원은 수세기를 거쳐 전해 내려온 여러 전설들로 뒤덮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정원이 마법에 걸려 있어서 그곳을 찾는 자에게 비밀스러운 축복이나 저주가 내린다고 믿었다. 이 정원에는 마법을 걸 수 있는 특별한 장미 한 송이가 있었는데 그 장미의 꽃잎은 황금빛으로 빛났다. 전설에 따르면 이 특별한 장미를 손에 넣는 자는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장미는 보통의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으며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어느 날 클레오라는 이름의 젊은 소녀가 그 마을에 살았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소녀였지만 가난한 집안 탓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클레오는 그녀의 가족을 돕기 위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그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여름날 그녀가 숲 가장자리에 있는 들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클레오에게 마법 정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노인은 클레오에게 그 특별한 장미를 찾아 그녀가 원하는 소원을 비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꿈에서 깨어난 클레오는 마음속 깊이 그 정원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다음날 새벽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장미 정원을 찾아 나섰다. 숲속은 어둡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클레오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녀의 믿음은 강했다. 숲을 헤매던 중 클레오는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잃어버린 길 속에서 방향을 찾게 되었고 드디어 무성한 덤불 속에 숨겨진 장미 정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은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녀는 경이로운 마음으로 정원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고 눈앞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클레오는 조심스럽게 장미를 들고 소원을 빌었다. 그녀의 소원은 단순했다. 가족이 행복하고 부유해지기를 바란 것이다. 장미는 그녀의 손에서 사라졌고 클레오는 집으로 돌아갔다. 놀랍게도 그녀의 마을로 돌아오자
집에는 반가운 변화가 일어났다. 클레오의 가족은 은하가 가득 담긴 항아리를 발견했으며 그들의 집은 더 이상 낡고 허름하지 않았다. 클레오는 장미가 그녀의 소원을 들어준 것임을 알았고 큰 기쁨을 느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클레오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경험한 일이 진정한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장미의 마법 정원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졌고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내려주곤 했다. 이렇게 장미의 마법 정원은 프랑스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